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좀 궁금해하는 질의 그 사안 중에 하나가 이렇게 미분양주택과 연동돼서 금융부실로 연결될까 하는 음, 부분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다른 글로벌 은행들의 그 부실 상황을 분석해 드리는 영상을 이미 웅달님과 함께 제작해서 보내드렸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새마을금고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은행들이 부실해진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금리의 역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은행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예치받은 예치금을 가지고 혹은 한국은행, 중앙은행으로부터 조달받은 그 자금을 이용해서 결과적으로는 더 높은 수익성을 찾아 투자를 하는 것인데 일부는 대출을 해줄 것이고 예대마진, 일부는 증권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근데 글로벌 은행들의 경우에는 증권 투자에 따른 손실이 미실현 손실이 실현되는 과정이었다라고 제가 요약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비즈니스 구조는 은행 산업의 비즈니스 구조는 증권 투자에 대한 비중이 높다기보다는 예대 마진 수익을 영위하는 경향성이 매우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대 마진 다른 말로 대출을 통해서 대출 금리가 더 높고 저축 금리가 낮으니까 그 차이값이 우리나라 은행들의 수익성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결국 여러 가지 대출 수요가 있겠습니다만 건설사로부터의 대출 수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건설사들이 매우 부실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게 분양될 걸 전제로 돈을 빌려다가 분양된 후에 돈 갚겠습니다 하는 방식의 대출이 PF 대출인데, 그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미분양이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갚을 능력이 부실해지죠. 그리고 지금 미분양 주택 건수를 여러 개 보여드렸습니다만, 특히 어디 미분양 주택 건수가 심각합니까? 경북, 네. 대구, 충남, 충남. 이런 지방 미분양 주택 건수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면 단편적으로 생각해봐도, 지방 건설사들이 어렵겠구나. 음, 상대적으로 사이즈나 규모 면에서, 여러분 큰 배는 이렇게 파도에 안 흔들리거든요. 제가 또 해군 나와서 좀 잘합니다. 큰 배는요, 그 영해권에서도 잘 안 흔들려요. 그 1급함, 2급함 이런 전투 배는 안 흔들려요. 근데 참수리호 같은 이게 작은 배들은 파도에 따라서 요동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건설사들도 이 서울 수도권에 있는 한실한 그 건설사들은 기본적으로 자산 규모도 크고 그리고 보통 그룹 계열사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좀 버텨낼 수 있는 공산이 있고 또 신용도도 높기 때문에 굳이 PF 대출을 일으키더라도 뭐 증권사나 보험사까지 안 가면 2금융권까지 안 갑니다. 1금융권 은행에서 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미분양 주택 건수도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갚을 능력도 있고 못 갚을 이유가 없는 상황인 건데 지방 건설사들은 미분양 주택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어, 굉장히 큰 이 파도에 흔들릴 공산이 많다 이렇게 네. 보고요. 제가 양쪽을 다 확인했어요. 건설사로부터 확인해봤고 은행사로부터 확인해봤는데 건설사들도 뭐라고 저한테 좀 하소연했냐면 사업자 등록 중에 건설 산업이 찍혀 있으면 음, 그냥 대출 받기가 어렵다, 대출이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제 은행사의 그 실무자들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맞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이 건설업계에게는 대출해주지 않는다. 그럼 대출을 안 해주면 대출이 필요한 기업들은 당장 도산하거나 쓰러질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미분.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으로 가는 음, 겁니다. 그러니까 예금 취급 기관이 있고 그중에 은행이 예금 취급 기관이고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이 있겠죠. 그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이 어딥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새마을금고나 상호신용금고 뭐 비은행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뭐 저축은행 이런 것들이 죠.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뭐 제가 죄송합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어떤 중앙회에서 내려지는 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인적 네트워크 음, 친분, 인맥에 의해서 대출해주는 경향도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그 새마을금고 이사회 의장들 이렇게 만나보면요. 말 그대로 그 지역의 유지분이시고 영향력도 대단하시고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술 한잔 하면서 아 우리도 대출해 주세요. 우리 죽겠어요. 그러면 아 그래 우리 아우 내가 대출해 줄게 이런 식으로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건설사들이 PF 대출을 받을 때 새마을금고에 의존한 그러니까 가장 부실한 건설사들이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받았을 경향성이 높겠죠. 그것을 이제 보여드리면 이번에 기사가 여러 개 났는데요. 특히 이제 이 부분을 계속 팔로우하는 국회의원이 오영환 의원이에요. 보시면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 잔액과 연체율에 대해서 이 자료를 요구해서 만들어진 통계입니다. 이게 국가 통계는 아니고요. 그래서 언론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이 의원실에서 보도자료를 냈겠죠. 그래서 23년 1월까지 대출 잔액이 22년 말 23년 1월 계속 대출 잔액이 쌓여만 갑니다. 아직까지. 줄어들지 않죠. 특히 이 중에 특정 대출 잔액은 연체되고 있는 네. 이자마저 못 갚고 있는, 그죠? 그런 연체액이 있을 텐데, 그게 이렇게 5조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연체율이 9.23%나 되죠. 어, 물론 9.23%라는 연체율이 전체 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아니라 부동산 PF 대출 잔액의 연체율인 거예요. 물론 이제 새마을금고 자체의 자산 규모나 이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22년, 23년까지도 고금리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돈 벌었어요. 예대 마진 수익을 굉장히 많이 누렸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 자체가 부실하기보다는 새마을금고가 대출해준 부동산 PF 부문의 부실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대출해 줄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유동성 비율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돈 달라고 할 때 돈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치금을 받고 예치금을 다 대출해주면 안 되고, 언제든지 대출, 아니, 예금, 나 깨겠다. 나 그리고 돈 상환해 가겠다. 적금도 깨겠다. 하는 수요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돈을 돌려줄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것인데, 새마을금고의 유동성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뱅크런이 발생할 때 여러분 특히 새마을금고의 금융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나 돈 돌려받아야겠다. 이런 수요도 있고 돌려가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만기가 됐을 때 돈을 찾아가고 재저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부실하고 불안하니까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 만기가 돼요. 예를 들어 3월 말, 4월 말에 만기가 돼요. 그럼 만기 되면 돈 찾겠죠. 그 다음에 또 저축할까요? 안 그렇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그게 슬로우 뱅크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유동성은 계속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연체는 계속 쌓이고, 연체가 3개월 이상 되면 그걸 부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 돌려받지 못하는 부실채권 성격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위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 미분양, 중공업 미분양 이런 주택 통계가 결국은 또 이렇게 고금리의 역습, PF까지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것이군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매달 이 예, 국토교통부 주택통계 발표 즉시 분석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네, 교수님 그러면 오늘 평상시에는 뭐, 네. 이게 발표일이 좀 바뀝니다. 그러니까 매월 말일 즈음인데, 예를 들어 새벽에 발표되기도 하고, 이렇게 오전에 발표되기도 하고, 이렇게 다 그때그때 좀 달라지긴 하지만, 말일 즈음이면, 예를 들어서 30일, 31일 즈음이면, 미분양 주택 통계가 발표되겠구나 하고 기다리시면서, 그 미분양 주택 통계를 좀 팔로우업 하시면서, 여러분이 특히 내 집 마련 수요에 에, 해당되는 분이라고 네. 하신다면, 이걸 꾸준히 팔로우업 하면서, 미분양 주택 통계가 그래도 정점 찍고 2달 연속 정도는 확실히 떨어져 주는구나. 동시에 주택 매매 가격 등락률이 그래도 마이너스 0.48에서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1 거의 0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와가는구나. 이게 두 가지 요소가 교차하는 지점. 그런 지점을 기다리시면서 매수 시점을 찾는 게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